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박미라입니다. 주말 앞둔 금요일 시장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하루가 지날수록 그 여파가 커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 코스피 대형주도 줄줄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려가 되는 건 이런 공포감에 매도매매하지 말아야 할 텐데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전문가들과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종목 김선희 대표님의 상담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 02-3153-1619번으로 지금 연락주시면 저희가 30분 후에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를 잠시 보면 시가 대비로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엔 코스피 1800선 붕괴가 우려되기도 했는데요. 과연 코스피 1800선 지지가 나올 것인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예고한 대로 코스피 지수 점검을 받아볼 텐데요. 공포, 패닉, 쇼크 이런 단어가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후장 갈수록 좀 낙폭을 줄여주고 있는데 이미 코스피 지수가 양봉을 좀 기록하고 있죠. 오늘 하루 코스피 지수 흐름 어땠는지 먼저 좀 짚어봐 주시죠. 예, 우선적으로 외국인 쪽에서는 여전히 좀 11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4,400억 이상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이 11거래일 동안 지금 현재 나오는 게 5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반면에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동반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별반 다른 건 없습니다. 다만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는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는 2거래일, 큰 금액은 아니지만 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좀 6월도 다음 주면 마지막인데 외국인의 수급을 보니까 6월 한 달 동안 단 2거래일을 제외하고 연일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매도 규모가 4천억 원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 버냉키 쇼크 때문인가요? 다른 이유도 있는 건가요? 우선적으로는 이 FOMC, 즉 그 양적 완화에 대한 조기 종료 이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게 된다면 중국 시장에 대한 지표, 중국에서의 지표가 좀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이 버냉키에 대한 립 서비스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없다라고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언젠가는 나와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 모습들에 있어서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식이라든가 환율 그리고 국채 부분들에서 현재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 일단 악재성 재료임에는 틀림이 없겠지만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면 여전히 일단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로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단기적으로 일단 접근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적어도 내종 매매는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여유 있게 좀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주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 흐름을 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가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종가가 좀 긍정적으로 마감이 된다면 다음 주 좀 코스피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우선적으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비중 거의 약 20% 가까이를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시장도 반등권역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던 가격이죠. 136만 원대를 좀 이탈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만약에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140만 원을 한동안 이제 안착을 하기는 그런 흐름들은 좀 당분간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지수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다음 주 중에서는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단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그 반등을 이용해서 일단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종목군들로 교체를 한다든가 그런 전략적인 이런 변화가 다음 주에는 한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 뭐 주 중반이나 주 후반에 갈수록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가장 궁금한 게 지금 코스피 매수해도 되는 구간인 건가요? 예, 저는 거래소 네. 시장 이 지수로만 보게 된다면은 약간 좀 관망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네. 이제 시기적인 부분들이 좀 시기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단기적으로 갈지 아니면은 좀 여유 있게 중장기적으로 볼지 이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본다면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진입을 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종목이나 업종별로 보게 된다면 차별화와 변동성은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분할 매수는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차별화 때문에 어느 정도 업종이나 종목군들에 대한 선정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 종목군들이나 매수에서는 수익이 날 수 없는 그런 하반기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냐 중장기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유망한 종목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으로 좀 잘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적으로는 2013년도 눈이 네.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지만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낫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우량 자회사를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이런 종목군들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초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이유들이 일단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있고 우량 자회사가 일단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증가치가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실적까지도 반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우량 자회사가 있는 종목군들은 유난히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본다, 그럼 종목군들을 선정을 해본다면 앞으로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에 좀 주목할 그럴 포인트를 좀 맞춰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그 종목군들을 좀 말씀드려 보게 된다면 현대 BNG 스틸이나 영흥철강이라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한번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자동차 부품 섹터들, 자동차 쪽 섹터들이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급 또한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 BNG 스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그룹사에 있는 포진이 돼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며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납품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기술적인 흐름상에 보게 된다면 지금 많이 빠졌었습니다. 많이 빠져 있다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일단 선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의 매수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특이 포인트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이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라면은 1분기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타났었습니다. 지금 현재 1분기 영업이익만 162억을 나타냈는데요. 그 부분들은 2012년도 한 해 동안에 176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그런 작년과에 비교했을 때는 한 분기에 거의 작년치의 실적을 육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실적에 대한 증가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영흥철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 영흥철강도 마찬가지로 우량 자회사를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 쪽 섹터와 좀 연관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흐름을 좀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타났겠지만 올해부터는 턴어라운드가 가능하고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회사가 상장이 되면서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 포인트를 좀 맞춰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 또한 마찬가지로 좀 보시게 된다면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의 동반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지금 현재 이 종목군들로 파고 들어보게 된다면 수급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양호한 모습, 양호한 수익 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거래소 쪽에서 양호한 수급과 실적을 중심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두 종목 말씀해 주셨죠. 현대 BNG 스틸과 영흥철강 살펴봤습니다. 자, 끝으로 다음 주 지수 전망을 들어볼까 싶은데요. 코스피 지수가 좀 낙보고 다시 또 키우면서 2%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좀 주목해서 봐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예, 기관의 수급도 좀 돌아올까요? 우선적으로 예. 기관 같은 경우는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만 네. 이제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세가 출회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변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다음 주에 봐야 될 체크 포인트는요. 외국인 쪽에서의 선물을 좀 매수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꼭 확인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일정 부분의 현물을 좀 매수를 해주고 선물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옵션 쪽을 보게 된다면 콜옵션 그리고 콜옵션을 좀 매수를 해주는지, 즉 다음 주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를 해주는지 그리고 콜옵션을 매수를 해주는지 그 부분들만 일단 파악을 하시게 된다면 어느 정도 다음 주에 시장이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밀려 내려올 것인가 이 부분들을 단순하게 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 지수 방향성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선물 매수 그리고 콜옵션 매수가 들어오는지 그 여부를 체크해 보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자, 선물왕 주쌤 코너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 시각 선물 시장 동향과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선물왕 주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외국인 선물 쪽에서 좀 매수 규모를 확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선물 시장 흐름과 함께 전략까지 한번 짜주시죠. 네, 현재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좀 강화시키면서 들어왔으면 하는 아쉬움들이 계속 도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장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이 조금 축소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최근에 한머니 쪽으로의 매도 압박 부분했던 포지션에 일부 청산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초부터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면서 가지고 왔었던 시점에서 관망세로 오후장을 지금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이번 주 중에서 특징의 포인트다라고 잡아보시면 좋겠는데요. 현재 외국인만이 나홀로 매수세를 좀 하고 있었던 모습 속에서 기관계가 막 좀 투신 쪽에 확대가 나오면서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는 매수 포지션으로 확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보시면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 포지션을 봤을 때 하방에 대한 브레이킹 여부를 조금 타진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금일장에서는 신규적인 포지션, 즉 미결제가 증감되는 속도가 약한 모습으로 봐서는 현재 기준에서 매수 포지션 신규로 들어오기보다는 청산성이 좀 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개인들만이 매도 부분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좀 뭔가 지금 거의 빠져 있는 상태에서 더 추가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 아쉬움을 도래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시장이 계속해서 조금은 꼬여가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콜옵션 쪽에 보시면 외국인들은 매수가 좀 일부 소폭이나마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외국인들이 지난 동안 풋옵션 쪽으로 만들었던 포지션들이 일부 거의 수익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풋옵션에서 대박이 터져 있는 상태입니다. 급락이 종합지수상 200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파가 있는데요. 하지만 풋옵션 쪽에서 개인들의 옵션 쪽을 보시면
135억대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긴즉슨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시장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선물 쪽에서 조금은 축소가 되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완전히 매도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시장은 좀 들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위치, 조금의 엿보기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종합지수상은 사실은 오늘 해외 증시와의 커플링 현상 쪽을 감안해 보면 정확하게 44포인트 정도 심리의 변곡 레인지까지 계산을 해보면 54포인트까지는 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늘 오전에 분명하게 44포인트를 정확하게 하락 이탈을 하고 나서 바로 아랫꼬리를 달면서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그 모습을 감안해보고 수급의 특징, 그다음에 개인들의 풋옵션까지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는 시장은 일단은 브레이킹이 걸리는 것으로 저는 체크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체크를 해서 눌린 매수를 좀 유리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추이로 좀 넘어가 보는데요.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일부가 지금 계속해서 좀 발생을 되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좀 미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떨어지는 속도에서 차익 쪽에서 계단식의 하락이 나오면서 현재 다시 한번 현물들이 가지 못하게 눌러주고 있지만 비차익 쪽에서 계속 내려주고 있죠. 여기서 이제 비차익이 수요일 부분부터 해서 중간 쪽에 이렇게 잠깐 들어올립니다. 오후 종가에서 외국인을 통해서 들어올리는데요. 이 들어올리는 포지션이 오늘 역시도 유지가 되어준다라고 한다면 그 가능성이 지금 농후하게 조금씩 보이고 있거든요. 현물의 위치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영향력이 미비한 상태에서 비차익 쪽에서 다시 들어올려줌으로 인한 시장의 기술적 반등 리바운드, 하방 경직에 대한 첫 번째의 지수 하단 밴드에서 브레이킹 정도라고 감안을 해봤을 때는 현재는 더할 나위 없이 기회가 좀 주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부분을 보면 선물 대응 전략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모습의 상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위쪽 상단과 하단 부분이 오전장과 같은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보시면 10분봉 갭 보정 차트로 지금 바라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기준에서는 왜곡되는 현상이 두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그램에 의해서 영향력을 주고 급락 부분을 다시 한번 시켰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프로그램의 영향이었다. 하지만 세 번째에서부터의 떨어지는 폭에서는 바로 프로그램의 영향이 아닌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이 좀 축소되는 부분에서 발생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 최저점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회귀를 하지 못하고 있고 시가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회복도를 관망세로 좀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방향성을 아직까지 잡지 않고 있다는 부분 속에서 오늘 시가 부분 쪽에서의 횡보 쪽 오전 1시쯤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상방 쪽의 가능성을 조금씩 타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은 결국은 외국인들의 키이긴 하지만 또는 개인들의 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전략을 세워놓고 보면 개인들의 풋옵션 증가 부분 그리고 또다시 개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이 포지션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 있게 눌린 매수를 잡아보자라고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하고요. 오전장 전략하고 마찬가지로 눌린 매수로 짧게 지금 큰 그림상에서는 매도가 맞지만 장중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방송 시점들과 같이 붙여서 감안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현재는 매수 포지션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하단 밴드 이 부분 가장 중요합니다. 과연 이렇게 빠지고 있는 증시가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셈은 계속 기회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샘플러스에 있는 주셈 알파라이징 스타코가 과연 정말 수익을 선물 매매에서 내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 공개 방송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저희가 수익 구조를 계속 가져올 때 저희는 계속 눌린 매수 포지션을 갖고 가져갑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는 눌린 매수로 수익 구조를 좀 챙겨놓는 부분이겠고요. 대박을 노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방망이를 짧고 간략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 전략으로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가상 위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방 브레이크, 종합지수상으로 1824포인트, 그다음에 추가적인 압박 카드까지 되면 오늘 44포인트 빠진다면 정확히 찍은 자리겠죠.
오늘의 최저점 부근으로 회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선물 지수상 234점, 이 바로 65자리를 종가상에 이탈하지 않고 안착 종료로 할 경우에는 종합 지수 그리고 현 선물 모두 다 하방에 대한 강력한 1차 브레이킹이 걸렸다. 결적 반등을 일단은 올라갈 준비한다. 라고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흐름은 주 초반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자리 변곡점으로 체크해 보겠는데요. 상단은 238.50으로 설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요. 현재 기준에 상당히 높게 지금 기준에서 2.5포인트 정도로 크게 보이긴 하지만 충분하게 현재의 수급에서는 약화되긴 하지만 현물들의 위치를 봤을 때는 비차익이 살짝만 돌려준다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최상단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중간 밴드는 237.10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오전장에서 전략에서 아마 매수 포지션을 잡으신 분들이 이 237.10에서 목표가로 이익 실현을 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눌림 매수를 어제와 같은 주sem과 함께 매매 트레이닝을 잡으신 분들은 여기서 눌림 매수를 잡으신다면 역시 237.10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면 수익 구조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최하단 밴드는 237.70으로 설정을 좀 하는데요. 아까 그 부분과 같은 자리이긴 하지만 종가상 65자리, 70자리 강력히 지켜주는지 필요하다. 지켜준다라면 하방 브레이킹 걸려서 오늘 오후장과 그리고 오후장에 웃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주 초반에는 조금은 같이 동반해서 웃을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매도로 좀 더 수익 구조를 더 가져가려고 하는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매수로 수익을 가져갈 생각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물 시장 흐름과 전략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 중소형주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코스피 시장 점검을 받아봤는데 코스닥 분위기도 패닉 상태입니다. 이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코스닥 지수가 시가로 돌아왔습니다. 장 초반은 3% 이상 빠지기도 했는데 일단 코스닥 현재 낙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시장이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중에 좀 일정 부분 돌리는 듯한 흐름을 나타내다가 다시금 지금 2%대의 낙폭을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차례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버냉크 쇼크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주가나 원화 가격이 동시적으로 좀 지금 공두박질 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지금 미국 정부가 왜 이 시점에서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고 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건데요. 결국 이제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미국 경제가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어려웠던 미국 경제가 지금까지는 진통제를 맞고 좀 버텼던 그런 구간이라고 보면 이제 앞으로는 진통제 없이도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섰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이 양적 완화 축소를 너무 민감하게 과도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코스닥 지수가 오늘도 장중에는 연저점 기록하면서 507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하면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 일단 앞으로 좀 더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코스닥 지수 매수해봐도 괜찮은 구간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게 늘 네. 오를 때는 한없이 올라갈 것 같고 또 빠질 때는 또 바닥이 안 보이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급락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기업의 주가를 결정하는 두 가지 원인, 그러니까 수급하고 실적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가 1분기 대비해서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지금보다 하향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1분기 대비해서는 실적 개선이 지속된다라고 보는 것이 확실하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최근 두 달 사이에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연중으로 보게 되면은 작년 수준까지 보더라도 지금 가장 주식이 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가 급등에 따라서 좀 매수가 부담스러웠던 그런 주식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인데요.
다만 문제는 이제 수급 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좀 불안전하고 또 위험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만 놓고 보자라고 하면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정 부분 지금 양적 완화 축소에 따라서 원화 가치가 약세로 돌아서게 되면은 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존에 얻었던 환차익에서 이제 환손실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당분간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적극적으로 유입되기는 어렵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대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지난 3년간 순매수했던 가격에 이미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지금 주가는 비싸지 않은 거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비중이 10% 미만이고 개인 투자들의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 들어서 코스닥 펀드들의 설정 규모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유가증권 시장과 같은 그런 수급 쇼크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에서 자유로운 코스닥 쪽이 더 유망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코스닥의 어느 종목을 좀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지도 의견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은 일단 이제 급락 이후에 네.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V턴이 나온다라고 하면 네. 첫 번째로 가장 이제 먼저 반등이 시작되는 건 역시 단기 급락한 주식들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주식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라고 하면 결국은 지금은 주가가 많이 빠진 기업들한테 단기적으로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 삼성전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상대적으로 고점 대비 낙폭이 크게 나타났던 IT 부품주들이 지금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자분들 IT 종목들 특히 이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 사고 싶었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매수하기 많이 부담스러우셨을 건데요. 지금 가격대라고 하면 이미 이 정도 빠지면 매수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셨던 가격대보다 훨씬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스마트 부품주들 쪽으로는 한번 좀 적극적으로 좀 베팅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IT 부품주 쪽을 좀 주목해 보자라는 의견 들어봤는데요. 자, 끝으로 원사비 연구원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먼저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총 3종목에 담겨있는 포트였죠. 현금 비중 10%이고요. 다나와가 30%, GD와 세월로봇도 30%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수익률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세월로봇과 GD가 마이너스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나마 다나와가 3.4%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세월로봇과 GD 좀 손실이 많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AS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종목 추천을 해놓고 이렇게 마이너스를 안겨들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시장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 이거는 시장이 많이 하락했다기보다는 제가 종목을 제대로 고르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고요. 일단 에이스 드리면 두 개의 종목 DD하고 세월로봇 모두 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 의견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GD는 애초에 말씀드렸던 그 매수 포인트, 즉 2분기 실적이 1분기 대비해서 가파르게 개선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변함이 없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주가는 오히려 추천했을 때보다 충분히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삼성전자가 반등하든지 또는 IT 부품주들이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하면 GD는 가장 빠르게 낙폭을 많이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실적 서프라이즈가 계속적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PR 지금 5배 미만 수준까지 주가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 개선을 고려해 본다고 하면 역시 GD하고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이 가장 탄탄하게 받쳐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GD하고 세월로봇은 손절매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매주 말씀을 드리고 혹시 다음 주부터는 좀 주가가 더 큰 변동을 보인다라고 하면 장중에도 별도로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나와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코스닥 시장에 좀 불안감들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그동안 좀 소외됐던 종목들 중심으로 보자라는 컨셉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네이버에 이어서 국내 가격 비교 사이트 2위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최근 뉴스 사이트를 꾸준히 보시게 되면 네이버가 국내 시장에서 너무나 좀 횡포 가까운 그런 독점을 가져가면서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책들을 네이버한테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업체인 다나와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현재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의 한 70%에 가까운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당장 망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의 약 3분의 2에 해당되는 현금을 가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20%를 넘어가고 있고 매년 50억씩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종목 모두 다 보유 유지하겠고요.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종목 추천을 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좀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는 떨어졌지만 성장성 뚜렷하다. 세 종목 모두 보유해보자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파워 비법이 이어집니다. 네, 발빠른 전략으로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코스피 지수가 다시 또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시장인데요.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있다면 어느 쪽에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역시 유망 업종과 조금 피해야 될 업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우선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철저히 외국인에 의해서 시장이 좌지우지되고 있다. 단순히 뭐 지금 코스닥 시장을 예를 들면은 뭐 기관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를 어제부터 강하게 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외국인이 던지면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사면 기관이 또 소폭 팔고 이런 식의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외국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많이 뭐 출구 전략으로 하락하면서 주의해야 될 업종이 뚜렷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잠깐 차트를 보시면 코스닥 차트입니다. 근데 작년 8월부터 11월 그리고 올해 2월부터 지금 5월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던 건 아무래도 유동성 랠리에 의해서 외국인 자금이 국내로 많이 유입되면서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양적완화 축소 출구 전략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실적이 안 되는 실적 모멘텀이 없는 종목들은 전부 쳐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2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진짜 지금 2분기에 실적이 하향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종목들이 정유화학주입니다. 정유화학주들을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가이던스를 하회할 거다. 어닝 쇼크를 기록할 것이다. 막 시장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양적 완화 축소와 맞물려서 아무래도 매도세가 더 한 번 크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면서 정유화학 쪽으로는 좀 접근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역시나 건설주도 실적이 2분기에는 조금 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때 GS건설이 어닝 쇼크로 뭐 하한가를 기록한 적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 또 한 번 그런 사태가 야기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건설주도 조금 접근을 좀 하지 않는 게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정유화학 건설 대부분 중국에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네. 지금 국내 지수가 이렇게 가파르게 해외보다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국내 시장이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외국인 자금이 가장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네. 그 이유가 국내 시장이 아무래도 규제가 거의 없는 자유로운 외국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민감하게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국내 시장은 조금 더 한 번은 더 먼저 밀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건설 정유화학주를 얘기하다 잠깐 빠졌었는데 중국에서 며칠 전에 발표했던 HSBC PMI 지수가 48을 시장 가이던스를 하회하면서 발표됐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업종 모두 중국에 좀 민감하게 관련된 업종인데 네. 아무래도 중국 경기가 단기간 회복이 힘들 것으로 보이면서 세 가지 업종 3분기, 4분기에도 조금
기대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면서 세 가지 업종은 조금 접근을 꺼려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2분기 또 실적이 안 좋은 업종이 좀 은행 업종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유화학, 건설, 은행 쪽으로는 지금 가급적 접근을 안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과 관련된 업종 2분기 실적에 대한 하향 우려가 있는 건설, 은행 그리고 뭐 정유와 화학 업종을 투자 주의해 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추천 종목 받아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좀 살 종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추천 종목을 가져오면서 굉장히 좀 망설였습니다. 이런 장에서 종목을 추천하는 게 조금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삼성전자를 오늘 가져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너무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130만 원도 이탈이 됐더라고요. 네, 130만 원이 이탈이 되면서 정말 과도하게 빠지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뭐 IT 중에서는 예전에 시가총액으로 3위 정도를 하다가 얼마 전에 급락을 하면서 다시 5위권으로 좀 밀려나온 부분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IT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만 본다면 지금 뭐 PER 수준이 올해 대비해서 뭐 5.7배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투자 포인트를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만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가 뱅가드 물량의 부담 완화다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올해 초부터 그 외국인이 아무래도 벤치마크 변경으로 인해서 뱅가드 물량이 출회되었습니다. 근데 7월 초에 뱅가드 물량이 모두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매도세가 외국인이 조금은 더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면서 삼성전자의 반등 기회가 7월 달에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리해온 게 이제 갤럭시 S4 우려감이 좀 과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삼성전자의 처음 급락을 이야기했던 게 이제 JP모간에서 나온 갤럭시 S4 판매 부진 우려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우려감이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사실상 갤럭시 S4의 판매량, 출하량이 좀 감소하고 있다. 이제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의 하락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지금 플래그십 모델, 뭐 갤럭시 시리즈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스마트폰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선진 시장은 이제 성장률이 정체될 것이다 이렇게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의 성장은 이제 중진국, 신흥국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중진국에서 아무래도 플래그십 모델, 고가 스마트폰을 구매하기가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저가 스마트폰의 성장률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수직 계열 스마트폰에 대해서 수직 계열화가 완벽하게 구축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중국에서 지금 로컬 업체인 화웨이, GTE 등이 중저가 스마트폰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성장률을 보이는 급하게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브라질, 중국, 인도, 이렇게 러시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중국만 따져 본다면 로컬 업체들이 장악을 했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갤럭시 S4 미니 또 다른 모델 중저가 스마트폰을 전략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내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의 이제 브랜드 이미지라고 하면 애플과 삼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수직 계열화가 좀 되지 않은 관계로 중저가 스마트폰 진출이 늦은 반면 삼성전자는 발빠르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브랜드 이미지 면에서 중국의 로컬 업체인 화웨이, GTE 등을 압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 추정은 그렇게 크게 하향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실적 저평가입니다. 삼성전자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이 240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40조 원 그리고 지배 순이익이 32조 원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200조 아래로 지금 내려왔는데 현재 거래되는 가격은 올해 PER로 했을 때 5.7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년을 감안한다면 내년에는 정말 5배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네. 지금 한간에서 나오는 말이 IT나 다른 업체들 코스닥 중소형 개별주를 보면은 PER 4배, 5배면 싸다 이렇게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5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기관 쪽에서도 이제 나머지 중소형 개별주를 모두 버리고 삼성전자에 몰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나 싸게 거래되고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단면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차트를 보면서 이제 매수가를 측정해 드릴 텐데 지금 160만 원 부분까지 상승을 했다.
출구 전략과 그리고 갤럭시 S4 우려감으로 지금 130만 원대까지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30만 원 부분에서 단기 바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7월 달에는 조금 반등을 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경기, 중국 경기, 단기간에 PMI 지수가 악화되면서 경기가 악화된다, 10년 만에 최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 경기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130만 원 부분에서는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1차 목표가는 아무래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140만 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20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추천 받아봤고요. 정동훈 전문가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총 3종목으로 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5% 비중이고요. 세중이 5%, 캠트로닉스가 10%, 현금이 8%입니다. 네, 캠트로닉스와 세중 그대로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죠. 삼성전자 매수 가능한 가격은 130만 원대, 목표가는 140만 원, 손절가 120만 원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동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시큐 힐링 레슨이 이어집니다. 네, 증시큐 힐링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참 공포가 휩싸여서 뇌동매매해서는 안 되는 자이기도 하죠. 오늘도 말끔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소연 대표님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의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바로 상담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총 4종목을 보유하신 분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무료 보유 기간이 9년 됐습니다. 매수가가 84만 4천 원이시고요.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 우선주였습니다. 보유 기간도 역시 9년, 매수하신 가격대가 40만 4,300원이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요. 현대중공업입니다. 보유 기간은 2년, 매수하신 가격대가 20만 5천 원. 다음 종목은 금호석유, 매수하신 가격대가 96,840원, 보유 기간은 한 3, 4개월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좀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 소개요. 네. 대구에. 짧게. 예. 예. 대구에 계신다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다른 시청자분들 좀 많이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 9년 전에 매수하셨어요. 할 줄 몰라가지고 내들을 들고 있었죠. 그러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예.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여기 힘이 없으십니까? 흔들근 사람 힘 없죠? 장이 좀 빠져가지고 힘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지금 삼성전자 9년이라 이게 매수가가 예. 83만 원대신데 예, 예. 계속 사신 건가 봐요. 아니, 그때 2000년도 초인가 뭐 그럴 네. 때 네. 언제 샀는지도 잘 모르겠어. 사실 내가 생각한 내 나이하고 비하니까 아, 한 9년 내지 그러셨구나. 10년 됐지 싶어요. 그래. 자, 일단 살펴보자면요. 조금 9년 전의 가격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자, 삼성전자 지금 또 많이 빠지니까 좀 걱정이 되실 거예요. 예, 그거 뭐 인지라도 네. 팔아야 되나 뭐 사람들이 그쵸. 하는 소리가 100만 원도 내려오니 뭐 이카글래. 네, 장이도 굉장히 또 많이 빠지다 보니까 갑자기 예, 막 2주 굉장히 만에 위험을 그냥. 주길래 그거라도 챙겨야 되나 어쩌내야 되나 싶어가지고. 지금 이게 수익률로 따져보자면요. 예. 한 50% 가까이 되시잖아요, 대충. 예, 예. 현재 9년 정도 가지고 계셨는데.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지금의 현 주가 수준 자체는 삼성전자의 가격은 굉장히 쌉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 지금 이제 이 1년, 그러니까 현재 구간 130만 원인데, 예. 130만 원 가격대가 작년에 그러니까 8월, 9월 달 이때 가격대예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 밸류에이션, 삼성전자 밸류에이션과 지금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확연하게 틀리단 말이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오히려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확률이 저는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어요. 조금 이 현금부를 하시고 싶고 이제 조금 주식 너무 빠지니까 불안하시면 예.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예. 그렇지 않고 지수의 반등, 예. 저희 우리나라가 망하진 않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반등을 줄 거란 말이죠. 예. 그 반등이 나온 이후에 예.
다시 한번 150만 원까지는 분명히 갈 거예요. 예. 그럼 그때 이제 정리를 하시던가 이게 결정을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 저도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불안하니까 어제 전화를 갑자기 드렸어요, 그래. 자, 예. 지금 현 시장은요. 예, 저도 불안합니다. 그렇죠. 네. 안 너무 불안한 사람이 불안한 없어요. 네. 다 지금 죽을 맛입니다. 다 그냥 정신이 그냥 거의 멘붕이라 그러죠. 예, 예. 멘탈 붕괴 상황이거든요. 전부 예. 다. 예. 그러니까 상황 지금 다시 뭐 연기금에서 자금 집행을 다음 주부터 뭐 예. 5천 원 이상 뭐 들어온다고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다시 반등을 줄 거고 예.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최근에 외국인들 엄청나게 계속 파는 건 아시잖아요. 예, 예. 대신에 기관은 샀잖아요. 예, 예. 그럼 기관들이 최근 산 10일 거래일 동안 산 물량들의 평균 단가를 지수로 말씀드리면 예. 1,900포인트예요. 예. 그러면은 기관들이 손절을 안 보기 위해서는 1,900포인트까지는 예. 당연히 가격을 올려야겠죠. 예. 그렇죠? 계속 매수할 예. 겁니다. 계속 매수할 거고요. 당연히 지수 대비해서 삼성전자 역시나 좀 싼 모양새고요. 반등 예. 줄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고 예. 삼성전자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같이 움직일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 마시고요. 지금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예. 예. 1년 더 기다리면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1년 기다리는 거는 괜찮은데 네. 저는 더 안 빠질 겁니다. 전번에 팔고 싶었는데 그거는 이제 자꾸 180만 원까지 180만 원 저 혼자서 거짓말이고 네. 저기 158만 얼마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160만 오마 그때는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가 100만 원이 넘어가실 때도 그때 같은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 뭐 100만 원 넘어갔다가도 네. 많이 내려가고 또 뭐 몇십만 그쵸. 원 갔다가도 근데 그때 버티셨잖아요. 예, 예. 그럼 이번도 한 번만 더 기다리십시오. 많은 고비를 네. 넘겼습니다. 한 그래. 번만 더 예.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굳이 팔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아셨죠? 예, 예. 삼성전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이죠. 예, 예. 이건 한 2년 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예. 자, 2년 전에 지금 매수가가 20만 원 완전 초반대 20만 5천 원 예, 예. 정도시고요. 꽤 오래 한 2년 좀 넘으신 것 같아요. 예, 예. 한번 크게 팔 기회가 있으셨는데 안 파신 거죠? 예, 예. 50만 들어가는가 원까지. 싶어가지고. 네, 2배까지 갔는데 안 파신 거잖아요. 예,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예. 자, 현대중공업의 그 예전과 같은 그러니까 2008년, 2007년 말에 보여줬던 50만 원대 가격이랑 예, 예. 그리고 2011년 초에 보여줬던 다시 50만 원대 가격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절대 안 옵니다. 그리고 지금 낮추고 있는데 20만 5천 원이나 네, 그렇죠. 이래만 오면 팔 거예요.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예. 절대 기대를 하지 마시고 예, 현대중공업 목표가를 예.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돼요. 지금 다시 중공업주가 살아난다고 하면 조선주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있는데 현대중공업은 조금 약간 좀 소외받았거든요. 예, 예. 그 반등은 주긴 할 건데 그 반등이 줄 때 한 21만 원까지만 보세요. 아이고, 그러면 팔죠. 네, 21만 원 정도 됐을 때는 그냥 네. 손해는 안 보는 가격이니까 예,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정리를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호석유. 예, 예. 자, 금호석유 화학주들이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중국이. 유럽이나 예, 예. 특히 미국 쪽의 지표들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 그것도 소비 관련된 지표들 개선이 필요한데 예, 예. 최근에 그 관련 지표들이 살아나고는 있어요. 아, 그래요. 살아나고는 있는데 예. 화학주들의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불안한 건 또 사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당연히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란 거죠. 예, 예. 그래서 꾸준하게 이 정도 마찬가지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예. 이 종목 역시나 금호석유도 예. 20만 원대 굉장히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시면 안 돼요. 예, 예. 절대 안 오고요. 예.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 종목은 기관들이 올려 놓으면은 예. 한 10만 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 반등 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10만 원 됐을 때 그냥 좀 잊고 싶다 그래서 정리하시는 게 낫고요. 아우, 정리해도 되죠. 예, 10만 원대 정리하는 게 낫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더 가져가시는데 쉽게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예. 그래서 깔끔하게 10만 원 목표가 잡고서 예.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해드리자면 예.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걱정하지 마시고 장기 보유도 하시고요. 예, 예.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21만 원 보시고 금호석유는 10만 원 보시고 이렇게 좀 대응 부탁드릴게요. 예. 네. 시청자님, 예, 예. 예, 또 뭐 매수하거나 매도하실 때 공 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로. 예, 감사합니다. 자, 실시간 문자 상담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과 코미코 두 종목이 함께 들어와 있는데요. 6517께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먼저 하이비전 시스템은 매수하신 가격대가 4,900원의 비중이 30%이시고요. 오늘도 좀 손실이 많은 상태이시죠. 다음 종목은 코미코인데 이 종목 매수하신 가격대가 3,100원, 비중도 30%이십니다. 먼저 두 종목 같이 들어왔어요. 네, 예. 보겠습니다. 안 빠진 종목이 없습니다. 일단 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살펴볼게요. 자, 하이비전이 4,900원이시니까 이 종목 완전 그냥 새로운 신고가 패턴 갈 때 그 고점에 아주 정확하게 딱 매수를 하셨네요. 이 종목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서도 네.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사지자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쭉 빠져서 3,600원, 3,700원대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6% 또 급락을 해줍니다. 시장은 지금 코스닥이 2.4%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모든 IT주들이 하이비전 시스템과 똑같은 차트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요. 같은 흐름이라고요. 그러면 정말로 다 안 살아날 것이냐. 하이비전 시스템 카메라 모듈 또 관련주로서 꾸준하게 조금 시장이 많은 이슈를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큰 상승을 이끌었었죠. 자, 2012년 말부터 하더라도 한 20%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은 바로 작년 말에 보여줬던 가격까지 회귀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급적으로 또 살펴본다면은 당연히 최근에 매도세가 나왔냐? 그건 아니는 모양새예요. 딱 보니까 외인들만이 약간 정리한 모습이 보이지만서도 기관들은 아직 물량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최근에 한 달 동안 물량 살펴볼게요. 한 달 동안이면은 바로 이 라인부터 해서 거의 이 라인에서 이 라인 정도인데 이 구간대 기관들의 평균 단가 과연 얼마일까요? 지금 바닥권 여기고요. 고가 부분 여기입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기관들의 평균 단가. 최근에 급락했을 때 수급 사항을 살펴보자면요. 기관들 매수가 크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기관 평균 단가가 네모를 줄을 한번 쳐드리자면은 이 구간이에요. 4,500원 라인이라고요. 그러면은 기관들 지금 로스컷 물량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충분하게 좀 더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코스닥 전반에 걸친 흐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항상 종목보다는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특히 경제 글로벌의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먼저 차지하는 비중, 지수를 종목을 움직이는 비중이 그게 확률이 70% 거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충분하게 반등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형 구간에선 저는 오히려 현금이 있으시다면 좀 추가 매수 하시는 전략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추가 매수를 만약에 이게 비중이 20%시라면 2배 사십시오. 40%까지 늘리시고요. 반등 줄 때 그때 정리하시는 거. 4,900원이면은 좀 비중 늘린다면은 한 4,000원 초반대까지 오겠죠? 그럼 그땐 충분하게 정리하신다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고요. 실적 문제 없는 종목이니까 조금 홀딩하시는 전략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미코죠. 자, 코미코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반도체 관련주 코미코 지금 2,510원이네요. 매수가가 3,100원. 역시나 거의 같은 그 기간대 5월 거의 말쯤에 다 사신 것 같아요. 시기가 너무나 좀 안 좋았습니다. 약간 조금 운이 조금 없으셨던 거예요. 지수가 이렇게 급락할 줄은 아무도 이렇게 심하게 급락할 줄은 예측 못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좀 회의가 들어갈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줄 겁니다. 최근에 살아나고 있는 업황이 바로 반도체 업황이거든요. 반도체 업황들, 특히나 하이닉스도 D램과 청중공장에서 랜드 플래시 같이 같이 찍어내주면서, 개발이 아니라 찍어내주면서 모바일 시장을 또 염두에 두면서 살아나고 있잖아요. 코미코도 한 축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장 반등 주면서 같이 살아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역시나 지금 좀 매수하신다면 추가적인 매수 가능하고요. 하이비전 시스템과 다르게 이 종목은 차트상의 흐름도 깨지 않고서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 흐름.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거 전반적인 다 종목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많이 고민이실 텐데 조금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다 힘듭니다. 다 힘드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고요. 코미코는 지금 3,100원이신데요. 충분하게 저는 조만간에 그러니까 지수가 좀 다시 반등 주면서 외인들이 들어온 시점. 이머징 마켓이 지금 외인들이 막 버린 게 아닙니다. 다시 순환매가 다시 돌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좀 홀딩하시는 전략 가져가시고요. 대신에 매수가까지 왔을 때 바로 팔지 마시고 약간의 그때 수급 상황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많이 빠져서 힘드시겠지만 매도하지 말고 한번 홀딩해보자라고 하시니까요. 대응 전략 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좀 간략하게 본인 소개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이고
GS거든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고민되는 종목이 어떤 GS 종목이세요? 때문에요. GS를 예. 1차 매수를 해서 2차에 55,700원에 10%를 매수했는데 1차 네. 건 그냥 내비로 둔다 하더라도 2차 매수한 게 또 음. 이렇게 하락을 해갖고 걱정스럽네요. 예, 그럼 시청자님, 평균 매수하신 단가가 어떻게 한 되세요? 69,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 69,000원이요?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한 20%요. 20%? 네. 알겠습니다. GS. 근데 저는요, 1차 매수한 것보다 2차 매수 55,700원 그 매수 가격이 예. 걱정돼갖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대표님. 네, GS가 조금 많이 그러니까 이슈를 받았고요. 네네.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점이 GS란 이 종목은 조금 그 정유주에 약간 엮이잖아요. 약간 조금 모양새가. 네. 특히 최근에 SK이노베이션 하락폭 굉장히 심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 S오일도 마찬가지로 특히 S오일 하락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흐름이 문제가 뭐냐면은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GS 역시 그렇게 좋은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전체적으로 그룹주 전반에 걸쳐서 좋진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나마 GS 홈쇼핑 좋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좋지가 않다고요. 특히나 그룹주 지주사 종목을 사시는 건 좀 굉장히 저는 반대하는 입장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은 지주사 종목들은 사실상 볼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 종목의 모든 것을 다 실적을 파악해야 됩니다. 네. 그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GS도 마찬가지로 그 영향 따라서 약간의 2분기 실적 영향으로 지금 종목이 빠지고 있는 모습. 근데 하지만 차트상의 바닥권이라고는 지금 말씀은 확실하게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지수의 영향도 있지만서도 지금 제가 주봉으로 좀 열어보면요. 주봉으로 이제 작년 2011년 하락한 이후부터 해서 바닥권 라인을 정확하게 찍은 게 사실 48,000원 구간이거든요. 그럼 지금 구간 충분하게 서서히 좀 반등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 바닥권부터 올랐을 때 아무리 못 갔던 라인 자체가 65,000원입니다. 그 기간, 가장 오래 걸렸던 기간 역시나 좀 살펴본다면은 한 이때쯤 될 것 같네요. 네. 한 2달 정도가 다시 반등 시간 걸렸던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GS 마찬가지 흐름에서 지금부터 해서 반등을 줘서 충분하게 2달 안으로는 6만원 이상까지 저는 갈 수 있다 판단이 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6만원 정도까지 보시고서 후발주자로 매수하시는 종목에 대해서는 물량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시는 거는 괜찮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니시면은 그 이상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데 그 이상 가져가신다면은 전체적인 정리 자체는 65,000원 정도에서는 전부 다 정리하시는 게 좀 맞다고 판단돼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까지는 보시고 대신에 최대 기간은 제가 2달 정도 말씀드렸거든요. 네. 요거 정도까지는 네.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리고 지난번에 이집트 상담 받아갖고 잘 매도해서 감사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네, 꼭 그 말씀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네. 오늘 이렇게 연결이 또 돼갖고요. 하여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예, 좀 빠르게 상담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가 들어봤는데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11,740원, 비중 100%거든요. 사실 어제도 문자 왔던 분인데 제가 못 해드렸어요. 11,740원이요? 예. 좀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지금 예. 기다려야죠. 어떡합니까? 레버리지 하셨고요. 예. 지수 반등 줄 때까지 와야 됩니다. 조만간 이제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아니고요. 네. 기관들과 외인들 조금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보십시오. 특히나 예. 외인들 매수가 들어왔을 때, 아니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을 때 예. 그때 좀 추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레버리지 저는 제 기준으로 10,000원 아래에서는 더 사줘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좀 늘릴 수 있는 전략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소연 대표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대응하기 힘든 장이죠. 무엇보다 뇌동 매매 자제하시고요. 주말 동안 에너지 충전하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후장 파업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